안녕하세요. 단계별 엄마표 영어 특강의 이현주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단계별 영어 특강, 오늘은 책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지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가 아직 책을 읽지 못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엄마가 책을 먼저 사랑하고 책하고 친해지고 또 책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무엇보다 책에 얽힌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려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몇 살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학습적인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될까요? 네. 연령으로 말하면 사실 초등이면 너무 늦고요. 우리가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유치원 때가 한글 깨우치는 연령이었는데 요즘에 5세가 한글을 깨우치죠. 네, 그래서 요즘에 워낙 문자 노출이 빨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아이들이 5세가 되면 벌써 문자를 또 관심이 많아지고 많이 벌써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 언어와 그 언어랑 얼마나 친해졌냐하고도 사실 상관이 있고요. 좀 빠르다면은 한글을 배울 수 있을 무렵에 영어도 같이 시작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지시는 마시고 아이들이 영어라는 낯선 언어와 친근해지고 노래도 많이 알고 이제 단어도 많이 짚어내고 흉내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문자에 관심이 많아질 무렵에는 이제 알파벳 뭐 거꾸로야 똑바로야 뭐 이러면서 통글자도 조금 알고 이럴 때는 이제 알파벳이 먼저 좀 체계적으로 익혀져야 되겠고요. 네, 알파벳을 익히는 단계를 사실 또 직접적인 파니스 단계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파니스 단계, 그래서 알파벳하고 좀 충분히 친해져서 아이들이 웬만하면 A, B, C 막 이러면서 알파벳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알파벳이 모여서 조합을 해갖고 문자를 어떻게 만들고 그 만들어진 조합에서 내는 CAT가 어떻게 캣이 되는지를 익히는 요 단계를 파니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봐서요, 동화책하고 너무 친해지고 영어하고도 좀 많이 친근해졌다 싶으면 알파벳을 먼저 쪄주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파니스를 다뤄주시는 거죠. 네, 파니스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동화책 하면서 부모님께서 일일이 다 이거는 크 소리야, 푸 소리야 하시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동화책에서는 아이들이 통글자를 잘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고요. 파니스 단계부터는 텍스트북이 서포트 돼야 되는 그 시점이 파니스 단계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파니스 책을 여러분이 선정을 하셔가지고요. 음가를 하나하나 하는 거죠. 오늘은 쉬를 배우고 내일은 TH, 뜨 소리가 나는 단어를 배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음가를 하나하나 다 배우면서 이제 모음 배울 때쯤부터는 음가와 음가를 연결해주는 게 모음이죠. 그래서 그 연결해주는 모음 언어를 가운데 집어넣고 양쪽에 자음이라는 기둥을 살을 붙여서 단어를 완성하는 그 과정을 배우게 하는 학습이 따로 그거는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음가를 어느 정도 띈 아이가 이제는 monkey, cat, there is a cat 뭐 이렇게 조금씩 읽기 시작한 그 아이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냐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그림 동화를 너무 좋아하고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은 너무 좋아했다가요. 불행하게도 파니스를 조금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영어가 도로 싫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한국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만화로 된 마법 천장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이제 한국어로 된 그 책에 재미를 딱 붙이면서 한국 언어는 이제 본격적으로 쫙 성장 가도를 타는 데 비해서 영어는 또 모국어도 아니고 자주 쓰는 언어도 아닌데요. 영어는 그림 동화 단계에서만 엄마 열심으로 많이 이렇게 엄마표로 성장을 했다가 글을 스스로 유창하게 읽는 단계로 가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좌초돼 버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동화책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요 아무리 짧아도 48페이지 벌써 이 그림이 중심이 아니고 글이 중심인 챕터북으로 넘어가니까 엄마도 벌써 한 발을 뒤로 쓱 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학원 가봐라.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해봐라. 자꾸 두려워하니까 아이들도 이거 가면은 뭔가 혼자는 못 가는 건가 보다. 아이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일단은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미 한글의 문자 언어 세계랑 너무 친해져 버린 다음부터는 익숙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지? 낯선 데를 굳이 개척하면서까지 가기에는 재미를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고요. 직접적인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더듬더듬 읽기 시작할 때요. 많이 도와줍니다. 여전히 한국말 텔레비 틀면 들리죠? 그 다음에 만화책 쏟아져 나오죠?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맨날 받아쓰기 하죠? 읽어봐, 또 읽어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희야, 놀자, 철수야, 열자. 그 다음 또 읽어. 나, 너, 우리나라, 또 읽어. 계속 이러면서 아이들이 책을 갑자기 이렇게 유창하게 읽을 때까지 서포트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유창성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단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뭐 과학이나 사회 영역이나 이런 데 지식을 깊이 들어가지를 않고요. 또 무슨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 쏟지 않고요. 당장 받아쓰기하고 소리내서 많이 읽는데 한 6개월 정도만 할애를 하면요. 유창성 요 단계를요. 요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발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 단계. 아이들이 이제 음가를 떼갖고요. 이제 두발 자전거 타는 그 팁을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비틀비틀해서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혼자서 가. 이러면 아이가 가다가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 안 해, 아파, 안 가, 이렇게 하겠죠? 딱 그 단계인데요. 부모님들이 두발 자전거 타는 데까지는 너무 고생을 해서 끌어와 놓고는 애가 더듬더듬 있는데 다 했다고 손 놔버리는 거죠. 아깝게도. 이제 겨우 비틀비틀하면서 가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보냈던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가 책으로 스스로 슉 읽는 아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책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네가 조금 읽을 줄 알지? 그러니까 이제 읽어봐가 아니라 여전히 이제 나도 조금씩 읽는데 너 읽어봐. 네가 아는 데는 네가 읽어봐 하면서 계속 책은 너무 좋아서 내가 이제 조금 읽기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읽으면 더 재미있는 책이 많이 기다릴 것 같은 기대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어머니는 지금 우리 아이 연령에 우리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할 만한 책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관심도나 아이의 능력